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매달 얼마씩 차곡차곡 벌어가는 분들이 자산가가 되는 방식이랑 엑시트하는 방식은 이 두 개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재테크, 의사가 돈을 벌고 자산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규모의 자산가가 돼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전에 제가 사업을 하는 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큰 틀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던,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던, 둘 중에 뭘 하던 잘 되려면 마인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인드는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쓰다가 저게 괜찮을 것 같아서 막 섞어서 좋은 게 나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채택해야 될 방식과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채택해야 될 방식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려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난 부산 갈 거니까 인천 가가지고 배를 타서 한 바퀴 돌아서 가야겠다. 이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이건 사실 얘기하려고 며칠을 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으고 종잣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산을 키우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누구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엑시트를 해서 한 번에 몇백억 생겼대, 몇천억 생겼대. 이런 걸 보면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쟤는 갑자기 확 날아간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럼 나는 답답한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세상에 내가 좀 이렇게 닿았으면 좋겠는데, 좀 참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번 돈을 저기 좀 투자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도 어느 정도 같이 날아가고 난 이렇게 해서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의사뿐만 아니라 돈을 매달 얼마씩 버는 분들의 방식,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매달 얼마씩 차곡차곡 벌어가는 분들이 자산가가 되는 방식이랑 엑시트하는 방식은 이 두 개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쪽 분야에서는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테크하고 키워지고 재테크하고 키워지고 재테크하고 키워져서 최종적으로 뭐 강남 건물이든 월세가 얼마가 나오는 어떤 형태를 만들든 하는 게 이 분야에서 엑시트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를 운영해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해요?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 영역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를 많이 받기도 하고 지금 당장 수익이 없기도 하고 막 그런 회사들 우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어디서 투자를 받으려고 막 했는데 투자를 못 받았다거나 어떤 투자를 받았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적자가 몇 년 동안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저런 회사는 지금 운영되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회사가 시장을 많이 장악해서 엑시트가 되거나 기업 가치가 커져서 뭐 대표가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여기 방식이랑 여기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엑시트를 해가지고 현금을 엄청난 자금을 받았다. 이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불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주도에서 가려면 비행기나 배잖아요. 근데 누군가 비행기를 타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부산을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차를 타고 가면 4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답답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채택한 방식이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기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거니까. 중요한 건 부산에 도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즉 자산을 모아서 내 노후가 편안하게 되느냐,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접하고 있다면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기상이 안 좋으면 못 가잖아요. 그건 뭐 너무 좀 동떨어진 비유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엑시트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투자를 못 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예 그런 것들이 좌절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달 얼마씩 모아요. 물론 한 번에 엑시트해서 몇백억, 몇천억 번 게 부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때 되기 전까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어떤 회사 하면서 매달 얼마씩도 벌면서 엑시트도 이렇게 해서 잘 됐던데요. 하지만 그 엑시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되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요. 내가 매달 얼마씩 모아서 얼마 목돈 만들고 이걸로 뭐 집을 사고 그 뒤에 건물을 사고 이 단계를 그냥 묵묵히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막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러지 않고 내 중심을 확실히 잡고 진행해 나가면 도달이 돼요. 그리고 요적 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엑스트를 하면 100억, 200억, 뭐 어떤 경우에는 뭐 500억, 1000억, 뭐 2000억 뭐 이런 얘기도 막 듣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 정도가 됐으면 건물 뭐 큰 거 하나 사놓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 정도 월세 받으면서 살면 너무 안정적일 거고 그 건물이 향후에 시간 지나서 가치가 올라가면 뭐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할 텐데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엑시트한 분들 중에 건물을 그렇게 사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100억을 엑시트했어요. 그럼 100억짜리 건물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면 50억 가지고 50억 대출해서 산다?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엑시트를 하고 나서 누군가는 그 회사에 몇 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내가 원래 벌던 소득보다 줄어들었거나 앞으로 내가 매달 버는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리스크, 대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물을 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많으면요 500억이나 1000억이 엑스트하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엑스트하면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한번 딱 해놓고 나서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 속에 살진 않아요. 어느 정도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 내가 완전 은퇴해서 편안하게 놀고 싶다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되고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으면 사람이 또 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시 일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던 얘기 먼저 마무리한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억을 엑시트했어요. 그럼 내가 300억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그럼 한 달에 대출 안 하고 샀으면 한 6, 7천 들어오겠죠. 그 정도 소득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건물을 사놓고 내가 뭔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이 자산을 이룬 방식을 보면 쉽게 말해서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찾는 독수리예요. 그럼 얘가 계속 그 동물을 잡아서 먹으려고 계속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얘가 사람들이 닭을 키우는 닭장을 발견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니 총 맞아 죽겠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해서 잘된 방식을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건물을 사서 돈을 벌거나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을 이룬 게 아니죠. 회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엑시트해서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이걸 또 하고 싶어요. 물론 그 방식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분을 사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멘토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쪽에서 돈을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성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예 다 은퇴하고 진짜 칩거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번 경우에는. 근데 그러더라도 뭐 건물 쪽으로 이렇게 쉽게 오거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건물을 살 필요가 없냐? 전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안 사도 그 정도 돈을 내가 적정히 나눠서 쓰고 내가 뭐 끝까지 문제없게 살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내가 더 몇 번을 더해서 큰 자금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하고 자신한다면 저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쪽과 이쪽은 생각이 좀 다른데 이쪽은 내가 매달 얼마 벌던 것을 일정 시점에는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대신 벌어질 무언가가 필요한 형태. 그게 충족이 되면 일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지고 편안하고 즐겁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련됐으면 뭐 적정한 시점에 은퇴하는 걸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된 거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정말 자신 있으면 할 필요가 없고 일정 시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내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뭐 사업하는 것도 잘 하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은 필요하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시점에 건물을 사는 게 맞지 나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제가 아직 그 사업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음. 제가 만약에 1000억을 벌어가지고 엑싯을 1000억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700억짜리 건물을 사고 나머지 300억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게 해보지 않고 판단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 그 당사자마다 생각이 다 달라.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친한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그 단독주택에 잔디를 깔았단 말이야. 잔디를 깔았는데 그 집에 큰 개를 키웠어. 2마리. 근데 이 개들이
이제 나와서 그 마당에서 배변을 해. 그러면 얘네 배변량이 많단 말이야. 쉬를 해도 엄청 많아. 그럼 나무가 죽고 한 마리는 또 파. 그러니까 잔디가 깔아놓으면 얼마 못 가서 황토밭이 돼. 근데 잔디 까는데 몇백씩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황토밭이 되면 또 깔고 걔네들이 파헤치고 또 깔고 파헤치고를 반복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치?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가 안 됐어. 저럴 거면 인조잔디를 깔던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을 취하던가 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나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갔어. 그럴 수 있겠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 그 정도가 아니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갔어. 되고 나니까 이해가 돼. 잔디를 깔고 강아지들이 파헤치는 그거가 만족스러운 거야. 망가질 거 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걸 알면서 먹는 거나 비슷해.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막 잔디를 밟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흙이면 집이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럼 잔디면 그거보다 훨씬 덜하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 사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원래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1000억 엑시트 했으면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 단계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 물론 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목표를 달성했어. 1000억이 생겼어. 1000억이 생기면 좋은 집부터 살 수도 있고 이미 집이 있으면 본인이 뭐 사고 싶은 뭔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집보다 더 큰 데로 키워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서 즐거움이 있어. 아, 나 이제 성공했구나, 좋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 감정이 2년, 3년 가지 않아. 6개월, 1년. 모든 것들은 다 일상화되게 돼 있어. 뭔가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30대, 40대까지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60대, 70대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인 거를 더 추구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80대야. 그건 사람마다 달라. 보편적으로 그래도 뭐 60, 70대 되면은 다르잖아요. 할 수 있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안 그런 거야. 목적이. 이길려 총장 지금 거의 90대에 가까워. 지금도 계속 발전을 추구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상황에 내지는 그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이제는 현업에서 물러나야지. 아,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한다고. 근데 안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빼야지. 왜 빼?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게 100이고 여기는 나에게 의견이 0인 거야. 여기에 100%의 의견인 거야. 여기가 100%잖아. 내 세상은 여기니까. 난 이렇게 가고 싶으니까 여기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쪽이 좋아. 그럼 여기 얘기를 들으면 돼. 여기는 무시하고. 여길 가고 싶으면 여기 얘기를 무시하고 여기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이에서 온다고 치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 아닌 사람을 없애기 전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너무 특이한 경우에요. 특이한 경우도 세상에 존재하잖아. 존재하는 걸 어떻게 없다고 얘기해. 그러면 소장님은 그 소장님의 70대, 80대를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없는데 이러고 있지 않을까? 똑같이 일하고 있겠지. 그러고 나서 내가 4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하면서 내가 50년 전에도 얘기했었고 70년 전에도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사업 동기부여 그런 사업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 댄 페냐라는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분이 뭐 트럼프랑도 친하고 뭐 일론 머스크랑도 친하고 누구랑도 이렇게 아는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도 자산이 많은데 그분 영상을 한번 보면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알 거야. 할아버지인데 목소리가 하늘을 찔러. 막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일론 머스크 뭐 누구도 너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 막 이러면서 너가 테슬라 차를 사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뭐 강의를 하면서 여기 온 사람 죽든 말든 난 아무 생각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그분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존재하잖아. 대중의 생각과 특출난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내가 되고 싶은 쪽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 병원을 엑시트한 의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을 엑시트한다는 거는 병원을 키워서 이거를 판다는 거잖아요. 병원을 파는 것과 기업을 파는 건 똑같아. 근데 병원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키웠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도 하고 내가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엑시트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유명해서 커진 병원은 좀 하기가
없겠지.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만큼의 가치 평가를 다 받기가 좀 어렵겠지. 근데 이제 그 개인의 브랜드가 크지 않고 병원의 브랜드가 커졌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병원을 조그맣게 해서 엑시트를 몇 번 해보고 정말 키워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뭐 물려받은 게 어느 정도 있어서 큰 병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병원을 엑시트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더 훨씬 드문 것 같아,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병원의 구조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점유하기는 좀 어렵잖아. 기업에서 엑시트는 시장 점유율 갖고 따지는데 병원에서 그걸 좀 하기는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냐 이런 걸 갖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도 금액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구조랑 이 구조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론 사업에서도 본인의 파워가 커가지고 해나가는 사업들은 그게 조금 어렵겠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분들이 자산가가 되는 방향과 사업을 해서 엑시트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자산가가 되는 방법은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알고 그 방식을 계속 추구해서 나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된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맞아, 나는 지금 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좀 혼란스러웠는데 내지는 누구 얘기를 듣고 조금 귀 기울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만 한다면 적어도 5년 10년 더 당겨질 것이고 엉뚱한 손해를 보는 일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